안녕하세요, 여러분. 17강 고용 서비스와 사회제도 해봅시다. 자, 고용 서비스의 의미와 중요성. 자, 고용 서비스의 의미. 고용 서비스는 일자리에 관련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평생 직업 활동, 기업의 경영 활동, 이런 것들을 효율적으로 하는 거다. 여러분, 고용 서비스 하면, 그러니까 현재 그 일자리가 없는 무직자한테만 좋을 것 같죠.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기업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기업은 보통 생산직 근로자가 많은데 생산직 근로자가 없으면 기업이 돈을 못 벌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그 빈자리가 있으면 빨리 메꿔주는 게 무직자한테도 좋고 기업한테도 좋고, 네, 서로 좋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읽어봐줬으면 좋겠어요. 내용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읽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 자, 고용 서비스의 기능은, 자, 구인 업체와 구직자 간의 연결을 지원함으로써 새로운 고용 계약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 자, 우리나라의 고용 서비스는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센터, 학교 직업 진로 교육 서비스, 민간 고용 서비스 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고용 서비스의 기능은 좁은 의미로는 노동력의 수급 불일치, 취업난, 고용 불안, 빈곤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이 있고, 넓은 의미에서는 출생부터 사망까지 인간의 일자리 관련된 교육을 하고 그 인간다운 삶을 실현하는 기능이 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학생이고 좀 있으면 이제 노동자,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되면 정말 일 안 하고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제 선생님이 경력이 조금 됐는데 지금 봤을 때는 일을 하는 게 정말 행복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혹한 일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적정한 일은 인간을 더 건강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자,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있는데, 자, 고용 서비스의 중요성이 확대가 되는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좀 미안하지만 읽어봐줬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게 다 읽고 하기에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은 넘어갈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번 강의는 선생님 강의는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여러분은 멈춰놓고 읽어야 되는 시간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그 화면으로 보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화면을 보면 눈이 아프니까 꼭 PDF 파일을 다운받아서 출력해서 봤으면 좋겠어요. 종이로 보는 게 눈이 덜 나빠지죠. 자, 고용보험 봅시다. 고용보험의 목적. 자, 고용보험은 실업의 예방, 고용 촉진 등 근로자의 직업 능력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국가의 직업 지도와 직업 소개 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업할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고용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선생님, 그러니까 사실 공무원은 고용보험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임금을 주는 대상이 국가죠. 국가이기 때문에 큰 걱정은 없지만, 이제 개인 기업에서 일을 한다면 꼭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보험은 가입하기 싫어도 꼭 가입해야 하는 거라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왜냐하면 중간에 그러니까 실직을 했을 때 당장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정말 위험한 일이나 그런 거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또 다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니까 그런 것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네, 하는 게 고용보험이다. 네. 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자,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며 산업별 특성 규모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을 정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고, 자, 고용보험 요율이 있어요. 자,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0.9%, 사업주가 0.9%를 내고, 그러니까 지금 사업주가 근로자를 위해서 0.9%를 내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리고 150 미만 기업, 150 이렇게는 고용안정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또 사업주가 돈을 내야 합니다. 누구한테? 국가한테. 근로자를 대신해서 사업주가 내야 합니다. 자,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 개발 사업은 실업급여랑은 조금 달라요. 실업급여랑은 조금 다르고, 실업급여 외에 근로자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고 아니면 다른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제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여러분, 선생님은 또 멈춰놓고 읽으라고 할 건데, 여러분이 지금 알아야 될 것은, 네, 피보험자. 네, 피보험자는 보험자의 반대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험에 대해서 수급을 받는 사람이 피보험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꼭 읽어봐 주세요. 자, 봅시다. 실업급여 사업. 중요하죠. 실업급여. 여러분, 그 실업급여가 이제 사람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실업이 아니라 실업. 그 설탕 시럽 있죠. 실업급여라고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그 흔히 이런 표현이 있죠. 꿀 빤다?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실업급여 때는 사실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일을 안 해도 돈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좋은데? 이거 그러면 1년 일하고 그 3개월 정도 받고 1년 일하고 뭐 몇 개월 정도 받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거든요. 네, 한두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는데 그게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네, 왜 지속되어서는 안 되냐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평생 일하지 않죠. 정년이 지나면 일을 하고 싶어도 못 하게 됩니다. 그럼 그때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연금을 통해서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실업급여 이 구간 동안은 정말 간단하게 말해서 그 연금을 못 넣는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사실 넣을 수 있는데 뭐 보통 연금을 넣는 것까지 생각하면서 실업급여를 타먹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금을 못 넣는다 생각하면 되고, 그럼 그때 그 뭐 1년 일하고 1년 쉬고 1년 일하고 1년 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렇게 되면 남들은 30년 동안 쌓은 게 자기는 15년밖에 안 쌓은 게 돼요. 그럼 절반 차이 나냐? 아닙니다. 맥시멈으로 채운 사람에 비해서 절반 정도 낸 사람은 받는 것도 절반이 아니라 30%, 맥시멈의 30%나 많이 받아야 40%만 받게 될 거예요. 이게 뭐 시간의 복리의 마법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실업급여는 정말 필요할 때만 이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고 건강하고 그 일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가치와 보람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실직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 그리고 원활한 구직 활동을 위해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실업급여의 구분은 자, 구직급여,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상여급여로 나눈다. 자, 취업 촉진수당은 조금 다릅니다. 그 구직급여는 조금 달라요. 네. 좀 더 도와줄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네. 자, 여러분 이게 뭐냐고 하면, 자, 여러분 잘 보세요. 50세 미만은 1년 미만 보험비를 넣었다면 12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그러니까 4달까지 받을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선생님이 4년을 일을 했어요. 그럼 선생님은 뭐죠? 그러니까 3년 이상 4년 미만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보험을 넣었겠죠. 네, 그러면 180일 6개월 동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 외워줘야 돼요. 이거 표. 120, 120, 그리고 150 쓰고 180, 180, 210, 210, 240, 240, 270. 이제 밑에 자영업자는 좀 다르고, 그리고 이제 또 장애인분들은 또 다르게 받는데, 장애인분들은 네, 여긴 안 나와 있으니까 네, 다음 기회가 되면 선생님 한 번 더 자세하게 해주겠습니다. 자, 구직급여입니다. 구직급여. 자, 구직급여는 지금 여러분 지금 자세히 보면 그러니까 실업급여 안에 구직급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구직급여에는 이러한 것들이 있고, 알았죠? 보통 사람들이 실업급여 받는다라고 하는 거는 보통 구직급여를 의미해요. 그 취업촉진수당은 잘 안 받더라고요. 네, 보통 구직급여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구직급여는 훈련 연장급여, 개별 연장급여, 특별 연장급여, 상병급여가 있고, 여러분 이거는 그 얘들은 각각 중복 수혜가 안 되는데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훈련 연장급여는 이제 뭔가를 배운다는 명목으로, 훈련을 한다는 명목으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학원을 다니든지 뭔가를 해야 돼요. 이해되죠? 그리고 개별 연장급여는 뭐죠? 사람마다 사정이 있을 수 있겠죠. 사람마다. 그럼 이제 그 각각의 사람마다 뭐 정말 용인해줘야 될 사정이 있다면 봐줘야 됩니다. 그때는 개별 연장급여를 주고, 자, 특별 연장급여는 뭐죠? 코로나 같이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막 발생할 수 있죠. 그럴 때는 뭐죠? 아니, 코로나 때문에 가뜩이나 취직이 안 되는데, 그럼 나 지금 취직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실업급여도 안 주면 나 못 산다. 이런 상태가 발생할 수 있겠죠. 네, 그때 주는 게 특별 연장급여. 그 다음에 상병급여는 뭐죠? 이제 아파서 못 해. 나 지금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단 실업은 했고 아파서 못 해. 그럼 아파서 학원도 못 가. 그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주는 게 상병급여다 라고 받아들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취업촉진수당, 조기 재취업수당. 이거는 생각보다 빨리 들어가면 절반 정도 주는 거예요. 네, 절반 정도. 그 다음에 직업능력개발수당은, 네, 또
배우면 주는 거고, 강력구조활동비는 내가 지금 있는 시를 벗어나서 다른 시에 또 일자리가 있을 수 있죠. 그럼 다른 시로 갈 때 왔다 갔다 하면 교통비가 들겠죠. 뭐 근처에 있으면 버스 타고 가면 되지만 멀면 뭐 KTX 타야 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주비는 그 이제 취업이 됐어. 근데 이제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비가 없어서 못 가.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안 되니까 이제 이사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자, 이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 전휴 급여. 네. 네. 여러분 좀 멈춰놓고 읽어봐 주세요. 네. 자, 고용보험 신청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 고용된 날부터 피보험 자격증이 얻게 되며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업주가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근데 사업주가 악이나 선의로 못할 수 있겠죠. 그때는 본인이 직접 할 수도 있습니다. 알았죠? 네, 그리고 본인이 꼭 확인도 해야 돼요. 왜냐면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 있으면 그 하루 이틀 때문에 또 돈을 받고 못 받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꼭 잘 확인해야 합니다, 이거는. 자, 고용보험 신청 절차입니다. 고용보험 가입 절차는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다른 경우,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건물을 짓잖아요. 아파트 건물을 짓잖아요. 뭐 현대건설, 뭐 또 뭐 있죠? 뭐 신세계건설, 뭐 이런 큰 기업이 아파트를 짓죠. 그럼 이제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인부들이 전부 다 신세계건설 소속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되냐고 하면 신세계건설에서 자, 우리가 지금 아파트를 지을 거야. 아파트를 지을 건데 이제 거기서 계약을 따내고 아파트에 대한 계약을 따내고 또 이제 계약을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줍니다. 무슨 말이냐? 자, 엘리베이터 누가 설치할래? 그럼 이제 어떤 기업이 하겠죠. 자, 창문 누가 설치할래? 어떤 사람이 하겠죠. 자, 계단 누가 할래? 어떤 사람이 하겠죠. 자, 아파트 로비에 그 타일 붙여야 돼. 타일 누가 붙일래? 그런 거 하겠죠.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제 60층짜리 창문 사업을 따냈어요. 그럼 그걸 한 기업에서 할 수 있을까요? 못 합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하죠? 또 그 밑에 줍니다. 자, 우리가 60층짜리 사업 따왔는데, 자, 1층부터 20층까지 할 수 있는 사람, 이제 21층부터 40층까지 할 사람, 이렇게 또 나눠줍니다. 자, 그러면 누군가는 최종적으로 창문을 붙이러 오겠죠. 그럼 이제 그 사람은 뭐죠? 신세계건설에 고용된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 사람은 그냥,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고용된 사람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자, 신세계건설에서는 누구한테 창문을 맡겼습니다. 어떤 기업에. 그리고 이 창문 기업도 누군가한테 또 맡겼어요. 이렇게 일을 맡기는 행위를 도급이라고 합니다. 도급. 네, 도급 준다고 하고, 그럼 이제 도급 줄 때, 이 원수급이는 이제 도급된 걸 받을 사람. 자, 지금 신세계건설은 뭐죠? 창문 60개를 받아야겠죠. 네. 그리고 이제 하수급이는 뭐죠? 창문 60개를 줘야 되는 사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네. 그리고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읽어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줄 수 있는 건 이 개념 정도인 것 같아요. 자, 일용 근로자의 고용보험 확대. 자, 실업급여. 수급 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고 수급 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 이상 일한 수가 10일이 안 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여러분 일용직들은 이제 가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은 아까 구직급여 받을 때 조건이 뭐였죠? 1년 이상 하면 뭐 150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러면 1년 이상 일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못 받겠죠. 왜냐하면 하루는 A 아파트 갔다가 하루는 B 아파트 갔다가 하루는 C 아파트 갔다가 하는데 그럼 이게 어떻게 쭉 해서 1년 동안 일한 걸로 쳐주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일용직 근로자한테는 다른 잣대를 대야 된다고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자, 지금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18개월 그러니까 그 수급 자격 인정 이직일 이전 이직일은 다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전 18개월간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준으로 1년 6개월간 그 180일 이상 일한 걸로 쳐지면 그러니까 180일 이상 고용보험을 넣어주는 곳에서 일을 하면 그리고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에 또 1개월 이전에 180일 동안 일을 한 게 안 될 경우 실업급여가 신청이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자, 봅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자, 지금 실업을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할까요, 여러분? 여기 선생님 반밖에 안 보이죠? 자, 실업을 했어요. 그럼 이제 1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과거입니다. 과거 1년 6개월 동안 기준을 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일을 한 날이 180일 이상이 되는 경우면서
지금 이제 실업한 날 기준으로 한 달 전에 일을 10일 이상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10일 이상 하면 돈을 많이 번 거라고 취급하고 한 8일, 5일 일했다. 그럼 좀 돈 적게 벌었죠. 그때는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겁니다. 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1개월 전에는 10일 동안 그러니까 10일 이상 일을 하면 안 되고, 그리고 기준으로 1년 6개월 전까지 했을 때는 180일 동안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그 곳에서 일을 해야 하고, 네, 그 말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선생님이 요즘 발음이 잘 안 됩니다. 나이가 들었나 봐요. 네. 그리고 뭐 취업 알선해주고 뭐 수당 준다라는 겁니다. 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절차. 자, 지급 대상은 자, 여기 가서 하면 되고, 여러분 그 고용보험 이거 고용보험 센터가 있거든요. 각 시도마다 있는데 고용보험 센터 가면 생각보다 그 원치 않게 진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은 그 피보험 자격일이 101년 이상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틀이 부족한 거야. 그럼 이제 거기 기관에서는 어쩔 수 없죠. 이틀이 부족해서 돈을 못 준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아니 고작 이틀 가지고 그러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네,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근무하다가 사업장의 폐장, 감원 뭐 이런 것들로 취업한 경우에 지급한다. 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실업의 상태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실업은 본인은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들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장이 없는 사람이 실업자가 아니에요. 실업자는 본인이 일을 하고 싶은데 못하는 사람을 실업자라고 합니다. 본인이 일을 하기 싫어서 안 하는 사람은 실업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무직자라고 불러야겠죠. 네, 그래서 확인 절차는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거고. 자, 고용보험 제도는 여러분이 꼭 멈춰놓고 읽어봐주길 바랍니다. 네, 이게 지금 전체가 다 정리되어 있는 거예요. 구직급여 관련해서. 네, 문제 풀어봅시다. 자, 다음은 실업급여 신청 절차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가 나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좋아요. 자, 여러분 멈춰놓고 선생님은 문제 바로 풀게요. 자,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이고, 네,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네, 90일 이내에 재청구를 해야 된다. 여러분, 이거는, 네, 이 부분을 읽어봐야 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불인정되면 90일 이내에 해야 된다라고 적혀 있죠. 맞나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꼭 읽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냥 여러분이 넘기면 안 돼요. 여러분 꼭 읽어봐야 되고, 네. 선생님은 그냥 문제를 푸는 겁니다. 좋아요. 자, 다음 대화를 통해 상담사가 추천할 수 있는 고용 서비스의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해부터 대학을 졸업하고 첫 취업을 위해 수차례 도전하고 있지만 합격 통보를 못 받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선 자기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자격을 찾는 거. 아니, 뭐 쉽네요. 자, 그럼 지금 뭐 해야 되죠? 첫째, 자신의 적성 파악. 그다음 두 번째, 뭐 관련 자격증 취득 및 뭐 그 관련 능력 개발이겠죠. 봅시다. 기억. 워크넷을 통해 적성 검사한다. 지금 자기 적성을 알아야 되죠. 맞고. 니은 구직 활동을 위한 광역 아닙니다. 이게 되려고 하면 자기 집 근처에는 일자리가 없는데 다른 시에는 있다. 이런 게 돼야 돼요. 그다음 디귿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 과정 제공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이제 능력을 개발해야 하니까. 맞나요? 네, 능력을 개발해야 하고. 그 다음에 리을 직업 능력 개발을 위한 훈련 연장 급여를 신청합니다. 아닙니다. 좋아요. 자, 다음 고용보험에 관한 대화에서 가에 해당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 자, 선생님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선생님, 피보험자는 이직 사유에 관계없이 고용보험 수급 자격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닐걸요. 가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한됩니다. 봅시다. 이거네요. 뭐 너무 쉽네요. 네. 여러분, 5번 같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주면 안 되겠죠. 네.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뭐죠? 본인은 일을 하고 싶지만 일을 못하는 사람들을 실업이라고 합니다. 명심해야 돼요. 자, 여러분 17강 고용서비스와 사회제도 여기까지입니다. 고생했어요. 안녕.